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는 지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먼저 법원에 출석하던 김호중 씨 모습부터 좀 보겠습니다. 해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매니저한테 대리다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취 앞두고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재판받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김호중 씨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소식은 교도관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의 한 교도관에게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해줬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 네. 이런 금전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 씨는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올해 8월부터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예. 입소 희망자가 많은 이 소망교도소는 수감자 선발 경쟁률이 4대 1에 달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이런 배경을 이용해서 이 교도관이 이렇게 경쟁률이 센데 내가 힘을 써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수감 중인 교도소가 다른 교도소에 비해서는 좀 시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 이 사실이 그러면은 어떻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김호중 씨가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호중 씨를 협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교도관이 내가 어떤 손을 썼기 때문에 그 김호중 씨가 여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아마도 김호중 씨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불법적인 금원을 본인이 건네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도관에게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렸고 그 교도관은 사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뭐 비위 혐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소망교도소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 내가 오게 해줬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김호중 씨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교도관이 네.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이감되는데 어떤 역할을 안 했겠죠? 맞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해당 교도관이 김호중 씨가 이곳에 입소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정황을 파악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관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협박으로 김호중 씨에게 금품을 요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김호중 씨가 그 요구에 따라서 금품을 전달을 한다거나 예.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협박만 받고 실제로 뭐 돈을 건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도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김호중 씨를 일단 협박한 거잖아요. 그럼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태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에까지 지금 다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 일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제 직무 배제돼서 대기 중인 상황으로 보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이 공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징계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호중 씨도 이제 거짓말인 걸 직감하고 돈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제보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이런 거짓말이 가능할까 싶은 게 그 소망교도사라는 곳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꽤 높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데입니까? 거기가? 이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정시설보다 일단 처우가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재소자들에게 이 수감을 희망하는 선호하는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데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서 설립된 법인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각 방에서 배식을 받아서 각자 식사를 하는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공동 식사구역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또 1인당 수용 면적도 구경 교도소보다 훨씬 넓다고 해요. 예. 또 죄수를 수용 번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도소보다는 훨씬 경직된 분위기가 덜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도소의 정원이 400명인데요. 예. 결혼이 생기게 되면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선발을 하는데 그 입소 경쟁률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1 정도로 꽤 치열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긴 하지만 민영교도소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교정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 신분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 간의 규율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고 좀 느슨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교도소에 좀 단점이 노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용번호 대신에 이름 부르고 식사도 식당에 이동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김호중 씨는 어떻게 해서 이 교도소로 가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도소에 이감이 결정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면접이요? 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래도 종교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교도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 언론에 따르면 3, 4일에 걸쳐서 전국 구치소로 면접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도소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는 수용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김호중 씨 역시도 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면접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면접의 기회를 얻어서 면접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면접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승인을 해줘야만 교도소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해드린 대로 민영교도소고 여기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 교도관이요 적용하는 뇌물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뇌물 수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가능한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일단은 그 공무원으로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예. 공무원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금품 요구를 한 것만으로 금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느냐 예. 양형 단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을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다만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그 교도관이 실제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적극적인 긍정의 의견을 표명을 해서 김호중 씨가 이감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좀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전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아니라 다른 법조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다른 법조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금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 내지는 협박을 적용할 수 있겠고 예.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김호중 씨처럼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 범죄를 하려고 했다면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발각이 되면 처벌이 더 맞습니다. 중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도관이 김호중 씨의 경우에 금전이 풍부하게 있을 것이니까 돈이 많을 것이니까 내가 이런 요구를 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걸쳐서 소액이라도 이러한 요구를 내서 받아들여졌을 경우도 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라든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상습성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상습적으로 동일한 범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첫 번째라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번 법무부 조사에서 아예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